일찌감치 만개한 유채꽃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틔우는 섬 제주. 푸른 경관으로 천혜의 섬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제주의 바다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그리고 그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바닷속 생물들.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서 해양 동물의 체내에 쌓이게 되고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플라스틱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매일 바다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다운. 잠시만. 오케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사수하기 위해 벌이는 쓰레기와의 전쟁. 바다 청소부들을 만나본다. 따스한 햇살이 반짝이는 제주의 봄바다. 낭만 가득할 것 같은 풍경이지만 이들의 사정은 좀 다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항 준비를 서두른다. 네, 양지했습니다. 그 전방에 어선들이 많네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합니다. 육지에서 보던 평화로운 모습과 달리 바다는 단단히 화가 났다. 이렇게 보면은 육안으로는 좀 잔잔해 보여도 항해 중에 이렇게 물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거센 물살을 가르기를 10여 분. 뭔가를 발견하고는 바다 한가운데 배를 멈춰 세우는데 그리고 장비를 동원해 무언가를 건져낸다. 내리고 일단 같이 접어봐. 한 번 더 접어봐. 내려가지고. 이거 너무 기니까 좀 올렸다가 조금씩 해서. 잠시만. 오케이. 선원들이 애써 건져 올린 건 다름 아닌 쓰레기. 지금 올라온 쓰레기는 뭐예요? 이 어선에서 지금 버려진 폐구물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수거 안 하게 되면은 운항 중에 배의 선박의 프로펠러에 감겨서 좀 사고 위험이 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좀 위험도가 높은 쓰레기네요. 그렇죠, 위험하죠.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쪽에 해녀분들도 계신데 이런 그물로 인해 가지고 좀 그물에 감겨 가지고 좀 사고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빨리 좀 처리해야 됩니다. 이 배의 선원들은 바다의 쓰레기를 치우는 바다 청소부다.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와 기관사 이렇게 넷이 한 팀이 되어 작업한다. 그리고 이 배는 오직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움직인다. 선내에 장착된 컨베이어 벨트와 크레인은 바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배는 청항선입니다. 여기에 지금 섬이다 보니까 여객 선들도 많이 다니고 일단 정말 화물선들이 다니는데 제주 항해에 이제 부유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항해 입출하는데 시장에 그래서 저희 사전에
저희들이 그거를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의 무역항, 22척의 청항선이 해양 쓰레기와 사투를 벌이는 중이다. 해양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육지 쓰레기와 다르지 않다.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이 바다로 들어가 못 쓰게 되고 바다의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해양 쓰레기인 것이다. 해양 쓰레기를 이제 분류를 할 때 해양 쓰레기가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이제 침적 쓰레기나 해저 쓰레기라고 부르고, 물 위에 떠 있으면 부유 쓰레기라고 부르고, 그 해안에 밀려왔을 경우에는 이제 해안 쓰레기, 뭐 해변 쓰레기라고 이제 그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뭐 미세, 중간, 그다음 대형, 거대 쓰레기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한 해 약 17만 톤. 하지만 이마저도 추정치일 뿐, 저 깊은 바닷속엔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바다의 부유 쓰레기를 치우는 청항선. 주로 항만 근처를 치울 뿐인데도 작년 한 해 무려 5,500톤의 쓰레기를 건져 올렸다. 출항한 지 1시간. 제법 많은 양의 쓰레기가 모였지만 평소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다. 해류의 영향을 받는 특성상 매일 건지는 쓰레기의 양이 일정치 않다. 이거 내려올 때 우와. 뒤로 내려오지 마시고 아, 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다의 날씨다. 지금 해상 날씨가 지금 파도가 한 1m 이상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필터벨트로 수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회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날씨라는 거는 우리 그냥 육지에서 날씨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그렇죠. 육상에는 날씨가 좋아도 해상에는 파도가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수거가 안 되니까. 높은 파도 탓에 오전 작업을 일찍 마친 선원들. 오늘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어떤 것들일지 제작진과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평소보다 적은 양의 쓰레기지만 장정 넷이 힘을 합쳐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다. 고기를 잡아 올리던 저 폐기물은 과연 어떤 쓰레기를 품고 있을까? 이런 철공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쌓이랑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수면이 해상에서 수면층에 있는 거는 모르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떠있을 때는 네. 이런 그물 색깔 자체가 바다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아까 해녀분들 보셨겠지만은 이런 투명 그물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네. 해녀분들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걸리면은 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겠죠. 실제 바다를 떠다니는 쓰레기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한다. 각종 생활 쓰레기는 물론 커다란 가전제품까지.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는 종류는 바로 플라스틱이다. 해양환경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차지한 비율은 무려 80.9%.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죄 없는 바다 생물에게 돌아간다. 바다 생물, 생선을 포함해가지고 거부, 동물 사체 이런 종류에 올라오는 것도 많이 봐봤죠. 쓰레기를 치우면서 마주한 안타까운 현실. 그렇다면 바다 생물들은
왜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의 연구원들은 바다 생물의 사체 부검을 통해 피해 양상을 연구해왔다. 해양 쓰레기에 의해서 다양한 해양 생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중에서 바다거북이 가장 대표적인 생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거북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8마리를 부검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5마리를 제외한 53마리에서 해양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장수의 상징 바다거북은 대체 무엇을 먹었기에 이리도 빨리 생을 마감한 것일까? 바다거북의 배를 가르자마자 바로 보이는 비닐. 그리고 부검을 진행할수록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견됐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주로 녹근 타입이나 이제 비닐류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이런 테이프 비슷하게 생긴 그런 쓰레기들도 좀 있습니다. 바다거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해양 쓰레기. 그중엔 아직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비교적 최근에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도 있었다. 이 가여운 바다거북은 어째서 이 많은 쓰레기를 먹게 된 것일까?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다거북의 식성에서 찾을 수 있다. 육식성의 경우에는 이제 해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먹이원인데 해파리가 바다에서 떠다닐 때 비닐이 떠다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먹이원으로 오인해서 먹기도 하고요. 해초류를 먹는 푸른 바다거북 같은 경우에는 해초 사이에 껴있는 그런 플라스틱 조각들을 구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섭식을 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외의 과정이 바다거북을 헷갈리게 만든다고 한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부착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기황 성분의 일종인 다이메틸설파이드라는 DMS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 성분이 해양 동물에게는 굉장히 먹이원으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으로 먹이로 오인해가지고 먹게 됩니다. 2018년에는 연구를 위해 자연 방류했던 바다거북이 해양 쓰레기를 먹고 단 11일 만에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 원인은 이동 경로에 따른 특성에 있었다. 거북이가 이용하는 좀 얕은 수심에 먹이를 구하기 쉬운 그런 곳들이 해양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모이는 구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많은 곳에 노출되다 보니까 더 해양 쓰레기를 먹을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바다 생물의 부검을 진행한 두 연구원은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는 건 바다 생물만의 일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대량 생산된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서 오랜 시간 동안에 부서지게 되어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도 가게 되고요.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은 식용소금의 90% 이상에 포함이 되었을 정도로 그 오염도가 심각하고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해양 동물의 체내에 쌓이게 되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플라스틱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바다가 잠잠해진 뒤 다시 출항하는 청항선. 제주항 인근 순찰에 나섰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보이는 정체불명의 갈색 부유물에 배를 멈춰 세운다. 그리곤 급히 그 부유물을 건져 올리기 시작하는데 평범한 해초 같아 보이는 이것. 오전에 수거했던 쓰레기 사이에도 있었던 이 해초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런 게 굉생이 모자반입니다. 네, 이건 해초네요. 해초. 예, 해초입니다. 바다 해초인데 먹지 못하는 거죠. 그냥 중국에서 밀려오는 그 모자반인데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 향토 음식 몸국의 재료인 모자반. 우리나라에선 참 모자반을 먹지만 이것들은 중국에서 온 괭생이 모자반이다. 중국 해역에서 발생한 괭생이 모자반이 남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이다. 보통 따뜻한 계절에 넘어오지만 올해는 1월부터 시작된 괭생이 모자반의 습격으로 제주 지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월 동방 해상에 괭생이 모자반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해초는 어쩌다 바다의 골칫덩이가 된 것일까? 골칫거리죠. 이 괭생이 모자반이 왜 골칫거리냐면, 물론 해안에 부착하게 되면은 이 시각적인 면도 그렇고 또 썩다 보면은 이 악취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또 해상에서는 괭생이 모자반 속에 또 일반 그 폐로프라든가 그물들이 이렇게 같이 엉켜져 있어가지고 항해 중에 선박의 프로펠러에 당기게 되면은 뭐 기관 고장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량의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바다로 유입돼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조용 로프가 던져지고 다이버들이 구조됩니다. 모터보트 엔진에 괭생이 모자반이 감기면서 고장나 표류하던 다이버들인데 구조에 나선 제주 해경의 구조정도 엔진에 괭생이 모자반이 빨려 들어가 좌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 청항선 역시 아찔한 사고를 겪을 뻔했는데 괭생이 모자반을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각종 쓰레기와 엉켜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 우리가 괭생이 모자반이 주로 거의 한 2월에서 한 여름 초 7월 늦게는 한 7, 8월까지 이렇게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날이 좀 따뜻할 때, 덥고 할 때 괭생이 모자반이 썩으면서 악취 나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 속에 썩으면서 그 안에 뭐 구더기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데 보면은 좀 애로사항이 많죠. 바다의 미세먼지라고도 불리는 이 괭생이 모자반 퇴치에 있어 청항선은 톡톡한 역할을 한다. 집게입니다, 집게. 우리가 이 괭생이 모자반이 이 시기가 조금 지나다 보면은 충이 두터워져가지고 필터 벨트에 올라오지가 않을 때 우리가 이 집게를 이용해 가지고 그 두터운 충에 있는 괭생이 모자반을 유용하게 끄집어 오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골칫덩이 덕에 제주 청항선만의 특징도 생겼다. 이런 괭생이 모자반들이 이쪽으로 있는 게 이렇게 감기면서 좀 우리가 작업하면서 이렇게 좀 많은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축에 감기기 전에 미리 이렇게 떨어지게끔 가이드판입니다. 이것도 원래 청항선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괭생이 모자만 쓰고 이렇게 회수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기관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괭생이 모자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청항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네요. 아,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걸 많이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선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 많을 땐 하루 20톤 가까운 양을 소거한다지만 그 많은 노력에도 어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밤 9시,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배가 들어왔다. 30년째 고기잡이를 하는 박윤갑 씨의 퇴근도 점차 늦어지는 중이다. 그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쓰레기와 괭생이 모자반. 이걸 말려야 돼, 말려야. 안 그러면 냄새 난다고 수협에서도 냄새 나면 가지고 말라 그래, 이거는.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바다에서 조업중 올라온 쓰레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해조류도 엄청나게 많고 이것 때문에 오늘 일이 한 2시간 늦어버렸어요. 낚시길에 전부 다 걸어서 올라와 버리니까 그거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버렸어요.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은 어민들의 조업 활동까지 방해하고 있었다. 모자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이게 빨리 발견이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 중국 쪽에서 어떤 일이 오는 건데 이게 평년적으로 보통 3, 4월 달 돼야 오는데 올해는 2월 초부터 이게 들어왔거든요. 모자반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어업하면서 지장이 많아요. 이 무게나 이런 조류를 받으면서 이게 진짜 큰 거는 운동장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어장이 있으면 이놈이 물질에 끌고 가면서 어장을 다 터뜨려 버리는 거지. 그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은 괭생이 모자반의 습격. 일부 농가에선 퇴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손질이 어려워 사후 처리가 난감한데 걸치지 않으면은 이거 너무 독해갖고 딴 거 심어도 죽어버려. 국경을 넘어온 불청객인 만큼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다. 이튿날 궂은 날씨에도 청항선이 바닷길을 나섰다. 해상 상태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파도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서 해상에서 작업하기. 바다가 허락하는 한 청항선은 매일 바다를 순찰한다. 쓰레기의 양이 많을 땐 주말도 예외 없다. 푸른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거친 파도에 맞선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 지금 괭생이 모자반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수거를 한번 해보려고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올라오는 괭생이 모자반과 각종 쓰레기들. 오늘은 유독 생활 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다.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들이 빗물에 씻겨 바다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우리 일상에서 버려지는 이런 일상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쓰레기들 한 번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일상에서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좀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그리고 그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 500년.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늘도 바다를 항해하는 바다 청소부. 이들의 노력에 성숙한 우리의 의식이 더해진다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